프랑스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프랑스 리포터. 왜 프랑스에서 아직도 수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3시경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 기사 올라왔습니다. 한국, 코로나19와 싸울 창조적 방법을 찾다. 하지만 프랑스24의 이 기사의 헤드라인과 다르게 기사 내용은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사고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순찰, 로봇, 임시 ICU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 전략이 개인의 자유를 감소시켰다고 말합니다. 창조적인 방법 그리고 개인의 자유 감소 이 두 가지는 이율배반적 상충이 일어나는 표현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감소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지녔다고 말하면서 그게 긍정적인 의미의 창조적인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언론에서조차 이율배반적 상충이 일어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프랑스인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남용하며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부정적인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나치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은 완전히 미친 것이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국은 북한의 마인드 컨트롤로 귀속하냐? 이건 창조적이 아니라 억압이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자기중심적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면서 프랑스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댓글이 바로 답글로 달리더군요. 바이러스에게 억압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써라고 말하는 것은 바이러스에게 절대적인 억압적인 지시가 되겠군요. 그 바이러스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을 테니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바이러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그 나라의 방역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댓글에 다음과 같은 일침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건 그냥 마스크일 뿐이다. 외과의사, 건설 노동자, 페인트공, 간호사, 그리고 영웅들은 항상 마스크를 쓴다.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대에 대해서도 통제되고 보고되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재교육을 위한 캠프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들이 정부에 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전염병을 잡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인식이 바뀌고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세계적인 전염병을 잡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해 바이러스가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봉쇄로 인해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린 유럽 사회. 얼마나 자신들이 어리석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프랑스인들을 찬반 의견으로 싸우게 한 프랑스24의 한국 지하철 상황에 대한 방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서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한 앱 덕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규칙을 어겼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알람처럼 보이는 버튼을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지하철 호선과 칸을 선택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지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안 요원에게 빠르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외 거주자들은 결코 대중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규칙 위반은 몇 분 안에 보안 요원들에게 전달됩니다. 말부터 약 250명의 보안 요원들이 지하철 객차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요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르신,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단순한 경고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청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8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때때로 신체적 대립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승객들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절망적이죠. 저희가 그들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응집력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미 어떤 사람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해도 전 불편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에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하잖아요. 전염성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니까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매우 위험하니까요. 한국은 매일 5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광범위한 예방 조치 덕분에 말이죠. 한국 정부는 환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병원 밖에 컨테이너 간이 병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이 병실의 설치 비용은 일반 병실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술집이나 식당 등 여러 공공장소를 즐길 사람들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당국이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을 걱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QR코드 시스템은 정보가 바로 당국으로 전송되니까 안심해도 되죠. 어떤 누구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펜으로 개인정보를 적었는데 펜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별로 위생적이지 않았죠. 이 로봇은 서울 북쪽 지역의 주택가 배달을 담당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재원 씨는 이 배달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온라인을 통해 음식을 주문을 하면 로봇은 15분 뒤에 아파트 입구에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음식을 받기 위해서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가면 끝이죠. 로봇이 음식을 아파트의 정문까지 가져오는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훨씬 안전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 슬프기도 하죠. 이건 사람과의 접촉이 적어지는 걸 의미하니까요. 5대의 로봇이 1000가구 정도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까지 기술 향상으로 바로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을 은근히 돌려가게 하고 있는 듯한 프랑스 언론과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도 모르는 프랑스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영국 언론인 앤드류 살몬 지국장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전 서구 사회들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중국 방식을 따르면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국을 봉쇄하고 시 전체를 통째로 봉쇄했었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었죠.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죠. 한국에서 훨씬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이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소리치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